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고민이 깊어지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성공한 개인 사업자의 다음 스텝, 법인 전환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출도 늘고 통장에 찍히는 돈도 늘어나는데 어쩐지 세금 고지서는 더 빠르게 불어나는 것 같고 혹시 이거 세금 내려고 일하는 건가? 하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요.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이 성공의 달포함 뒤에 따라오는 세금이라는 쓴맛.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사장님들이 이 복잡해 보이는 법인 전환이라는 길을 택하는 걸까요? 그건 단순히 세금 몇 푼 아끼는 것, 그 이상의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개인소득세 부담 때문이죠. 여기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지정되면 그 압박은 더 커지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법인이 되면 대외 신용도가 올라가서 사업 확장에 유리하고요. 또 개인보다는 세무조사 위험도 줄일 수 있죠. 멀리 보면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이른바 가업승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법인 전환을 그냥 개인 사업자에서 간판만 싹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 지금부터 확실하게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그냥 형태만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확한 현실은 뭐냐면요. 사장님 개인이 새로 만든 법인이라는 별개의 존재에게 내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전부 매각, 즉 파는 행위입니다.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엄연한 법적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판다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장벽이 나타납니다. 이름하여 세금 폭탄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사장님이 예전에 20억 주고 산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지금 시세가 40억이 됐어요. 이 부동산을 새로 만든 내 법인한테 넘기면 서류상으로는 20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20억 원 차익에 대해서 사장님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게 최고 세율 구간이라서요. 무려 9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9억 원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을 사들인 법인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야죠. 바로 취득세입니다. 40억에 약 4.6%인 1억 8천만 원 정도가 또 나와요. 결국 두 세금을 합치면 총액이 11억 원을 훌쩍 넘어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이 막대한 세금 때문에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법인 전환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국가에서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마련해둔 일종의 동아줄, 바로 세금 감면 혜택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첫 번째 핵심 카드가 바로 양도소득세 2월 과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아까 그 9억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지금 당장 내지 말고 나중에 법인이 그 부동산을 진짜 다른 사람한테 팔 때 그때 가서 내도록 미뤄주는 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이 사라지는 면제가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주는 2월이라는 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단순히 세금 내는 걸 미루기만 하는 거라면 뭐 그렇게까지 큰 혜택일까 싶으시죠? 아니요. 진짜 절세의 마법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세금의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면서요.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달라져요. 개인일 때 최고 49.5%에 달하던 세율이 법인세율인 약 20.8% 수준으로 확 낮아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효과죠. 두 번째 혜택은 취득세 감면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원래 내야 할 취득세에 무려 75%를 깎아줘서 실제 부담은 4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죠. 하지만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공급업 같은 일부 업종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75% 감면이라고 해도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별도로 붙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감면율은 한 60% 정도 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혜택은 5년 유지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세우고 나서 5년 안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받은 주식의 절반 이상을 팔아버리면 미뤄두었던 양도세를 한꺼번에 다 토해내야 합니다. 혜택을 받은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세금 혜택의 원리까지 이해했으니까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과연 내 상황에는 어떤 전환 방법이 가장 잘 맞을지 선택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흐름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자문해 보시면 돼요. 첫째, 내 사업에 부동산처럼 규모가 큰 자산이 있는가? 예라고 답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갑니다. 둘째, 법인의 자본금으로 쓸 현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가? 만약 두 질문에 모두 예라면 세감면 포괄 양수도 방식이 좋고요. 자산은 큰데 현금이 부족하다면 현물 출자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만약 사업자산 규모가 별로 크지 않다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가장 간단한 일반 양수도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산도 크고 자본금으로 넣을 현금도 충분하다면 포괄 양수도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자산은 큰데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없을 때죠. 이때는 부동산 자체를 자본금으로 내는 현물 출자를 해야 하는데요. 이건 법원 인가까지 받아야 해서 시간도 막 6개월씩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에게 맞는 방법까지 정했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진짜 중요한 건 어쩌면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법인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하는 문제죠. 이 법인의 첫 설계도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좌우하게 됩니다. 임원은 누구로 하고, 주주는 어떻게 구성할지,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 또 사업 목적에는 어떤 것들을 넣을지, 지금 이 사소해 보이는 결정 하나하나가 나중에 절세 전략, 정부 지원금 신청, 심지어 사업 확장 가능성에까지 전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야말로 회사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인 셈이죠. 대표님께서는 정말 훌륭하게 사업을 성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기반이 과연 미래에 더 큰 성장을 담아낼 만큼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법인 전환은 바로 그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질문이자 가장 현명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